네, 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 버튼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타이밍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급등 타이밍이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지금 급등 타이밍 주식 어플리케이션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매일매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이제 8월 지금 4일에 찍어 드렸었던 8월 5일 추천주 코닉 오토메이션,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시켜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무인공장 수혜주 종목으로서 거즘 이제 이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닉 오토메이션 찍어 드리고 나가지고 바로 당일 하루 만에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잡으실 수 있도록 뭐 갭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제 줄 상한가로 장대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추가 상승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50% 먹는 거는 그냥 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거래일 만에 이제 상한가를 드렸으니까 다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급등 타이밍 7월 11일 당시 때 찍어드렸었던 캠시스 그러면서 지금 2,000원대 눌림목 지지 여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관련된 수혜주로서 찍어드렸었던 캠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즘 상한가까지 진행이 되어서 2,000원대 지금 눌림목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이제 눌림목을 딱 타고 곧장 급등까지 나와서 대략적으로 이제 40%에서 50%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지금 굉장히 수익들을 잘 창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더 드릴 게 없을까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250조 지금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서 로봇 총정리 보고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5가지 주요 로봇 공학부터 세계 시장 동향,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과 이슈들 총정리까지 지금 이제 이 로봇 보고서에다가 담아 있는데, 지금 이 로봇 보고서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도움들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전지 글로벌 1위, 전기차 글로벌 1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지금 앞으로 20배 이상으로 성장을 현재 회사 측에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 관련된 종목들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영상 잘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후에 전기차 내연기관보다 싸집니다.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지비가 쌉니다. 전기 비용이 이제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23년 이후에 전기차가 구매 가격까지 역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같은 경우도 전동화, 지금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가는 이 전동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2024년부터는 이제 전기차가 더 싸지게 된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상반기에 온갖 악재를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뭐 러시아 전쟁 리스크라고 하던가 상하이 봉쇄라고 하던가 자동차 반도체 이제 수급난이라고 하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쪽이 인도량이 마이너스 20%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나름대로 호조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오히려
증가를 하는 굉장히 희한하고 특이한 그런 이제 상반기 실적을 받아들게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지금 중국 시장 매출을 20배 성장을 지금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폭스바겐 각형 배터리를 2030년까지 80%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파우치 위주의 K 배터리의 전략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3년 자동차 전동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 드디어 이제 전기차랑 이제 내연기관이 가격이 똑같아지게 되고요. 2024년부터 이제 전기차가 싸지게 됩니다. 뭐 테슬라 쪽 투자를 하게 되면서 2020년, 21년 굉장히 유명해진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일명 돈나무 누나가 이제 그 수장으로 있는 아크인베스트 쪽에서 이제 보고서 냈습니다. 전기차 가격 2023년 이후로 내연기관보다 싸진다. 그래서 이 내연기관 2017년에 판매량 피크를 치고 나가지고 영구적인 하락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동차의 전동화의 분기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전기차라는 게 더 이상 멀지가 않습니다. 조만간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다다음 차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를 살 것 같아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해가지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이 금지가 됩니다. 아예 전기차만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지난달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달 30일 7월 30일에 500조 규모의 기후 대응 법안, 일명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500조 규모짜리 대규모 전기차 부양 정책이 미국 쪽에서 나와준 겁니다. 지금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미국 쪽에서 전기차 판매를 GM하고 테슬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한도가 20만 대까지였어요. 그러니까 GM이나 테슬라는 무조건 전기차 20만 대 이상을 팔기 때문에 보조금 한도에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판매량이 늘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네, 지금 이 20만 대 한도가 폐지가 됐어요. 무제한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주게 되고 얼마 정도 한도 안에서 이제 전기차를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8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소비자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무게수가 많이 나가는 뭐 픽업 트럭이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아니면은 뭐 차량 가격의 30%까지 이제 뭐 지원을 해준다라는 지금 내용들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가 원래 이제 제너럴모터스 GM 이쪽 로고인데 지금 이 회사 로고가 오른쪽으로 작년에 바뀌었죠. 여기 보이시는 게 뭔가 이제 콘센트 그 꼽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콘센트. 콘센트를 지금 이제 회사에다가 딱 로고에다가 박아버리면서 우리 전기차 회사야, 우리 무조건 전기차 완전 100% 전동화 할 거니까 잊지 말아줘 하면서 전기차 지금 콘센트를 로고에다가 박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랑 GM이 지금 전기차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한도 폐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 굉장히 개화가 되는 전동화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폭스바겐이 당장 이제 재작년에서 작년 진행될 때는 전기차 판매 168% 증가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 2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년, 다다음 년 정도 된다라고 하면 테슬라를 역전을 할 수도 있겠다 했었던 폭스바겐이 오히려 지금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폭삭 가라앉았죠. 악재를 온갖 두드러 맞았어요.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폭스바겐이 영업이익을 1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요. 토요타 다음으로 판매 매출 이제 2위 하고 있는 글로벌 카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납품량 같은 경우는 27%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기차 납품량 대비를 해서 전체 완성차 인도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 판매 대수 같은 경우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전기차 깨작 지금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반기 실적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올라가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조 기록을 했고요. 전기차 납품량 폭스바겐 27% 증가를 했습니다.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하반기 때 8% 정도 목표예요. 상반기 때 대략적으로 6% 지금 인도를 했습니다.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를 인도를 한 비중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6%. 그래서 지금이 8% 진행이 되면서 이 악재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때 기록적인 실적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폭스바겐의 현재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중국 완성차 업체와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이 완성차 업체가 진출을 못합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뭐 폭스바겐 뭐 여러 개 지금 이제 그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워낙 중국 쪽에서 최고의 볼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업체들과 전기차 합작 공장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가동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하이 봉쇄령이 있었습니다. 전체 인도량이 마이너스 22%라고 하면은 거의 뭐 회사 차원에서 놓고 본다라면 쇼크예요, 쇼크. 지금 이 이후로 특히나 중국 매출액을 달성을 목표 매출액을 달성을 못하면서 폭스바겐 CEO가 잘릴 정도입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중국 봉쇄, 차량 반도체 부족에 대해서 직격탄이었어요. 뭐 해당 내용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들어보셔가지고 뭐 또 똑같은 얘기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폭스바겐 공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봉쇄가 굉장히 진하게 했던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라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말 안 들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린단 말이에요. 중국 봉쇄 거의 진짜 뭐 개미새끼 한 마리 지금 돌아다니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봉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 상하이 공장이 완전 그냥 샷다운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좀 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내수업체인 비아디 쪽에다가 이제 중국 그 전기차 1위를 빼앗겼고요.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1위 비아디 공장은 상하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쪽에 선전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도 상하이에 있고요. 폭스바겐도 상하이에 있는데 비아디는 선전에 있어가지고 혼자만 주구장창 뽑아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이 해당 업체들이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양극재들이 조금 이제 빠져나가지고 비아디 쪽으로 LFP 배터리들이 많이 집중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비아디 쪽이 뭐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 뭐 배터리 수급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그 매출액을 올려서 이득을 이번에 상반기 때 톡톡히 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이 지금 이번에 글로벌 1위 목표, 그러니까 전기차 1위가 아니라 토요타를 꺾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1위를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테슬라를 제치고 2025년에 전기차 부문 1위를 실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있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전부 다 포함을 한 완성차 판매량이 연간 400만 대에 육박합니다. 400만 대 넘은 적도 있어요. 지금 폭스바겐 글로벌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 3위권이 지금 GM이랑 토요타인데 얘네들이 지금 200만 대를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중국인들의 폭스바겐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금 완성체 1위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전기차랑 내연기관이랑 이제 더해서 굉장히 좋은 연비를 뽑아내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하이브리드와 투트랙 전략을 진행한다라고 지금 언급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돈 투자가 2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토요타가 어느 정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집중을 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지금 집중 안 해도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성숙이 되었을 때 진출을 해도 안 됐다라는 자신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과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전동화가 성공적으로 지금 폭스바겐 쪽에서 이 지금 중국 내 1등인 400만 대 판매량을 지금 그대로 중국 쪽으로 성공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도요타 추월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인도량이 22% 박살이 나는데 전기차 판매량 깨작 27% 늘어났다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전기차가 부품도 덜 들어가고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마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토요타를 추월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서 20배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폭스바겐이 내년 중국에서 전기차를 100만 대를 생산을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캐파가 증설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폭스바겐이 지금 21년 대비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중국 시장의 전기차를 3배 이상을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끼케바에 지금 6만 대 팔았거든요. 6만 대. 내년부터 중국에서 전기차 연간 100만 대, 지금 당장 2년 뒤, 3년 뒤 2025년에 150만 대 판매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1년 동안에 7만 대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50만 대 팔게 되면은 25배 성장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폭스바겐 측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합작 공장들이 진행이 되는 게 30만 대 분량, 60만 대 분량이 내년에 착공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내년 100만 대 이상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는 확보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상반기에만 20만 대를 판매를 했어요. 뭐 하반기 때 2, 30만 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지금 50만 대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내년에 바로 이제 100만 대 넘어가겠다. 테슬라 추월을 확 해버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요. 지금 폭스바겐 상반기 중국 목표 매출 달성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책임으로 CEO가 잘려 나갔어요. 내년에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폭스바겐, 상하이 봉쇄 풀리게 되면서 여기서 정면 승부, 굉장히 이제 하반기부터 불이 튀게 될 것이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폭스바겐의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에다가 배터리 공장에 아주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습니다. 26조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K배터리나 중국의 아시아 전지 의존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7월 초에 첫 번째 배터리 자체 공장, 폭스바겐 자체 내재화 공장이 착공이 들어갔고요. 2025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재화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뭐 유럽,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과 공급량을 20% 늘리기로 합의를 했고요. 당연히 여기 뭐 우리나라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 내부에서 중국 시장의 전기차를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폭스바겐이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납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의 합작법인을 진출을 한 업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양극재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의 양극재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폭스바겐 수혜 쪽으로 기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알령 이후로 K배터리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노골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16년에 사드가 설치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한알령 한국 문화 사지 않겠다라는 한알령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후로 실제로 직접적인 제재들이 내려왔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모범 기준 인증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요. 지금 이 해당 내용이 조금 일부 완화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완성체 업체들이 진짜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나 엄청난 성능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K 배터리를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중국 시장 내에서는 K배터리 쪽이 굉장히 좀 지속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SK온입니다. SK온. SK온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안 하고 기존의 3년에서 4년 동안에 오직 중국에다가만 돈을 퍼부었어요. SK온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2차전지 사업부를 말을 하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이 안 되었습니다. SK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SK온 쪽이 지금 상장이 안 됐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가 되는 게 굉장히 제한이 돼요. 그래서 SK온 쪽으로 납품 들어가는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장비주들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점을 잡으시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중국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공산 양산에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연산 전기차 지금 47만 대분이에요. 지금 이제 지난달 말에 지금 양산에 돌입을 했죠. 굉장히 이제 중국 뭐 한 두 개 기업과 SK가 더해져 가지고 1+2로 해가지고 지금이 중국 내부에다가 합작 공장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은 글로벌 배터리 4위 업체, 중국 업체입니다. EV 에너지와 대규모로 중국 합작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100만 대 이상 분량의 배터리 캐파를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만 최근에 전기차 50만 대 분의 여겁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 공장 양산에 돌입을 했고요. 작년에 지금 1조 5천억 규모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를 지금 중국에서 지금 SK온과 합작 공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EV 에너지 쪽에서 중국의 CATL 이후로 가장 높은 지분인 지금 17%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내에 전기차 업체 지금 이제 뭐 비아디라고 하던가 다른 이제 뭐 상하이 자동차 뭐 지금 이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중국 내에서 1위인 CATL 쪽으로만 계속 이제 납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CATL이 재작년이랑 작년이랑 고객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예 생산 자체가 중단이 된 그런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중국의 내수 업체들 중에 아예 그냥 생산을 못했었던 그런 업체들도 있을 정도로 공급망이 굉장히 교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업체들이 이런 그 리스크를 다시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CATL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납품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공급망이 다변화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죠. EV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아디 얘가 이제 전기차도 생산을 하면서 내재화까지 성공을 해서 얘가 LFP 배터리까지 같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FP 배터리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캐파가 2위인데 이거는 그냥 바로 자기네 전기차들로 가기 때문에 시중으로 많이 풀리는 물량들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빼고 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CATL 이후로 이 EV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EV 에너지 쪽에 캐파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SK온 쪽에서 굉장히 지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을 축소를 하고 있어요. 삼성그룹 자체가 그렇죠. 지금 중국에다가 배터리 팩 사업이 완전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각형 셀 사업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만드는 셀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국 견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동률이 너무 저조해요. 지금 이렇게 전기차가 난리가 나고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동률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중국 공장에서는 원통형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 정부 규제가 심해서 중국의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체로 안 가고 전기 공구, 전동 공구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전기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일명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죠. 아니면은 이제 뭐 무선 청소기라던가 이런 지금 무선 가전 쪽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물량이 거의 뭐 90%가 테슬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하이 기가팩토리 매출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물량들이 뭐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던가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테슬라 쪽도 중국의 보조금융 정책에 지금 뭐
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실제로 이제 뭐 CATL 같은 경우 탑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싹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고요. SK온 외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축소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으로만 납품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SK온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뭐 SK온이나 LG에너지솔루션 쪽이 전기차 LFP 배터리를 탑재를 안 한다라고 했다가 입장을 이번에 2분기, 3분기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될 때 입장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LFP 배터리 전기차 탑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LFP 포트폴리오 확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SK온 올해 LFP 셀 개발 완료 목표라고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모기업 SK에서 중국의 양극재 기업 이스프링입니다. 이쪽과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또 합작법인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을 할 수밖에 없다.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모기업이 양극재 합작 기업이 LFP 양극재를 이제 SK온 쪽으로 양산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남경 그리고 미국 미시간 공장 같은 경우도 SK온 쪽이 LFP 라인을 전환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파우치형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CATL도 그렇고 깍형이에요. 전부 다 깍형에다가 싼 고철 덩어리 LFP들을 이제 채워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다른 업체들 중국 CATL보다는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SK온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를 확 높여버릴 수가 있는 이 파우치형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때 LFP 탑재가 50% 이상이었죠. 테슬라가 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하는 것을 성공을 하게 되면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LFP를 탑재 계획으로서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LFP가 뭔지, 뭐 NCA가 뭔지, NCM이 뭔지 좀 뭐 아예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셔가지고 본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은 지난 2차 전지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좀 설명 자세하게 된 영상들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SK온, 폭스바겐 중국 납품이 임박하고 있다. 수혜를 굉장히 강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이번에 지난달 말에 25일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각형 배터리 폭스바겐 쪽에서 요청을 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파우치만 만드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쪽에서 각형 좀 연구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잠정 중단 안 한답니다. 그래서 파우치랑 원통형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그러니까 폼팩터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각형을 안 만들어요. 파우치랑 원통형만 만듭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각형이랑 원통형 만들고요. SK 같은 경우는 파우치형만 만들다가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각형을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각형, 폭스바겐은 각형을 지금 90%를 탑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로서 기대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쪽에서 90%를 각형을 채우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의 각형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도 별로 없고요. 뭐 지금 이제 합작사 미국 합작사 스텔란티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10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이 BMW 쪽으로 다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K배터리 쪽에서 각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SK온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각형 개발 지금 최근에 중단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삼성 SDI는 중국 투자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MW 각형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 들어가서 뭐 미국 합작 공장 빼고 뭐 이제 원통형 빼고 각형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고부가 가치가 전부 다 BMW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폭스바겐 쪽으로 들어갈 물량이 없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 즉 폭스바겐 중국 150만 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이후에 지금 1, 2년 정도 만에 100만 대, 150만 대로 20배, 25배 성장할 것이다. 캐파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너무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 폭스바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극재 배터리들이 굉장히 이 공급망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SK이온 쪽에 각형 배터리 탑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 배터리 중에서는 폭스바겐 각형 배터리는 아마 SK이온 쪽이 유일하게 납품을 할 것으로,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삼성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쪽으로 납품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코발트 프리 하이망간 배터리를 지금 이제 K 배터리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값싼 이 LFP 배터리를 중국 배터리 업체들 쪽에서 아주 그냥 대량으로 퍼 부으면서 가격 경쟁을 지금 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SK 같은 경우는 각형 LFP가 아니라 밀도를 높인 파우치형 LFP를 개발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K 배터리 3사 전부 다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좋은 하이망간 배터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 배터리 지금 NC A, NC M 등의 3만 개 배터리에서 여기서 코발트랑 니켈을 뺀 하이 망간 배터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간 비중을 60%까지,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이 90%까지 가버리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망간 비중이 60%까지 가면서 지금 이 망간을 이렇게 많이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뭐 90%짜리 하이니켈보다 1.5배가 출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망간은 니켈 가격 대비해서 10분의 1이고요. 굉장히 싸고요. 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직전에 이 망간, 하이망간 코발트 프리 이 전고체 배터리 이전에 얘가 이제 차세대 배터리로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글로벌 시장을 뭐 평정할 수 있을 굉장히 중요한 이 하이망간 배터리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루코입니다. 폭스바겐 쪽으로 부품 계약이 직접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쪽으로 지금 3천억대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굉장히 중요하겠죠. 폭스바겐은 특히나 모듈 케이스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셀투팩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셀에서 모듈을 바로 진행을 안 하고 차에다가 이제 모듈 케이스로 박는 그런 이제 기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얘가 굉장히 경량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코는 이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튼튼하고 안전하고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MEB 배터리 모듈 케이스 이걸 지금 3천억대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철강도 오르고 알루미늄도 오르고 뭐 구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그 시장이었다 보니까 알루미늄 판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3월 분기 이제 최대 실적 같은 경우도 나타냈고요. 지금 이제 전기차 경량화 소재로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폭스바겐 직접 납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그린텍입니다. LFP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G, SK 지금 LFP 배터리 탑재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중국 LFP 배터리보다 좀 더 좋은 기술력 뭐 파우치형 LFP 배터리라고 하던가 NCA, NCM 등의 3원계 배터리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빼버리는 하이망간 배터리라고 하던가 LFP 수혜주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FP 탑재 ESS 사업 지금 중국 매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K배터리 지금 LFP 양산 계획 발표를 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 탑재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LFP 배터리하고 K 배터리하고 본다라고 했을 때 주행거리는 당연히 이제 K 배터리 쪽이 100km 이상 길어요. 한 150km, 200km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K 배터리 쪽이 전체 자동차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진행을 해가지고 전기차 쪽으로 탑재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거는 뭐 1, 2년 안에 끝나는 내용이에요.
이 1, 2년 안에 2024년부터는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보다 싸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있어가지고 NCA, NCM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지금 아모그린텍 올해 연간 영업이익 700%,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뉴인텍입니다. 뉴인텍 글로벌 납품 기대가 된다. 커패시터 전문 기업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 쪽으로 국내 유일하게 800V짜리 지금 커패시터 양산이 들어가고요. 뭐 쉽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초고속 충전기에 필요한 굉장히 핵심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글로벌 대흥행을 펼쳤죠. 여기에다가 들어간 게 이게 뉴인텍의 800V짜리 커패시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과 BMW가 지금 이제 기술 협력 위해서 군산 공장으로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전북 군산에 새 공장을 준공을 했고요. 지금 아주 그냥 뭐 수출까지 진행을 하려고 아리백까지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 유럽에다 수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근데 뉴인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같습니다. 상한가 가고 나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상한가 시초가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뭐 모험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튈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네 폭스바겐이나 BMW들이 방문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건데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안에는 이게 공급 계약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내년 정도 진행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기대감을 가지고 좀 눌리는 타이밍에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전략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지금 SM랩 얘가 지금 하반기 때 상장 도전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첨단 소재를 앞세운 코리아 스타트업 이 SM랩 상장 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 SM랩이 폭스바겐 쪽과 차세대 양극재 공동 개발을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양극재를 통해 가지고 LFP 대체가 기대가 되고요. 올해 4분기 지금 폭스바겐 쪽과 실증 테스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통과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SM랩이 이제 양산업체 찾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양산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M랩 지금 하반기 IPO 목표고요.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SM랩 투자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 상장이 된다라고 하던가 상장 추진 중에 뭐 몸값이 좋다라는 얘기들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SV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일 상한가나 아니면 뭐 40% 50% 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뭐 캠시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고 나가지고 50% 급등을 했죠. 아니면은 당장 어제 찍어드린 0805 급등 추천주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삼성전자 무인공장 수혜로 아주 뭐 유튜브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바로 상한가 꽂아버리는 모습들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100% 무료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비용도 없고요. 이용하시는 뭐 비용들 같은 경우도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 타이밍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급등 타이밍 치고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어플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 로봇 보고서 총정리 보고서 이거 내년 초까지도 계속적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250조 인공지능과 로봇 투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올려드렸거든요. 처음 화면에서 세 번째 게시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테마 차트 분석 써있죠. 여기를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단에 필독 별표
미래산업 로봇 보고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아래쪽에 여기 이제 PDF 파일 올려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댓글 달아주신 거 봤는데 뭐 스마트폰에서 PDF 그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도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뭐 휴대폰을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셔가지고 뭐 컴퓨터에다가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그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기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제 그 PDF 뷰어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다가 아이폰 같은 경우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제 뭐 직장 일을 하신다라고 하던가 뭐 평일 중에는 일들이 바쁘셔가지고 주말 중에 이제 시간짬을 내셔가지고 좀 힘드시지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주말에 영상도 올려드렸고요. 다들 주식으로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돈 실질적으로 계좌가 변하는 모습들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 좋아요, 따봉 버튼 잊지 마시고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